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두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UFC 285. 오늘 경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변의 경기가 속출을 했는데요. 코메인 이벤트에서는 이 여성 플라이급의 새로운 챔피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메인 이벤트에서는 1라운드 만에 끝이 나는 결과를 냈습니다. 먼저 존 존스와 시릴 간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경기가 먼저 성사됐다는 것부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모두 다 긴장을 했잖아요. 네. 네, 오죽하면 성승원 캐스터도 존 존스가 테이프를 떼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못했던. 맞습니다. 저희도 긴장을 놓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경기가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 이 존 존스의 3년 만에 복귀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탑독은 존 존스였거든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 존스의 승리가 뭐 이변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1라운드 2분 만에 존 존스가 쉽게 승리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분 4초 만에 끝이 났습니다. 존 존스가 헤비급으로 월장을 했는데 이렇게 좀 체중을 늘린 존 존스 첫인상 좀 어땠나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이제 시릴 간한테 뭐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키포인트로 잡으신 분들이 많았겠죠. 네. 하지만 힘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존 존스가 경기 운영에 강점이 있는 선수만큼 장기전으로 갔을 때 직량을 한 것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없을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걸 알아보는 거는 또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워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것은 존 존스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은 길로틴 초크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로틴 초크에 앞서서 나온 그 테이크다운이 그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테이크다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싸움의 기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이게 스탠딩 백사이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이게 시릴 간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만큼 정면에 마주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존 존스 여기 깨어져 있는 이 다리 훅 때문에 시릴 간이 제대로 된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힘든 상황이었고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심을 봤을 때 시릴 간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존 존스가 어설프게 뒤로 넘기려고 하면은 넘기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네. 여기서 존 존스가 영리하게 선택한 건 뭐냐면은 시릴 간의 중심을 역용해서 본인 몸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더블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면서 넘기게 될 텐데요. 자, 이어지는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시릴 간도 파워가 굉장한 선수인데 정말 쉽게 넘어간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레이 장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릴 간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한 거를 정면 더블렉으로 전환을 하면서 유연하게 넘기고 이후 장면에서 길로틴까지 연계가 되었던 그러니까 존 존스의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게도 늘었고 파워도 늘었고 그리고 또 뛰어난 기술까지 선보였던 존 존스였습니다. 그런데 헤비급 월장하면서 변화된 점이 확실해 보였던 것은 인파이팅을 했다는 점이에요. 네, 원래 존 존스가 정말 사기적인 신체 사이즈 또 리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주로 아웃파이팅 위주의 경기 전략을 펼치다가 본인의 타격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레슬링을 활용하는 전략을 보여줬었는데 헤비급이고 시릴 간도 헤비급에서 빅유닛에 속하는 선수인 만큼 본인이 아웃파이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래플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파이팅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파이팅 했던 모습도 짧게 나왔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장을 하는 존 존스의 모습인데 그리고 바로 인파이팅 준비한 게 확실히 보였죠? 이게 좋았던 게 시릴 간이 원래 스텝과 킥이 좋은 선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타격거리를 보면은 펀칭거리 안에서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릴 간은 본인의 특유의 그 거리감을 살리지 못하고 펀치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빈틈이 나오게 되죠. 그 틈을 클린치로 노린 게 존 존스의 주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시릴 간이 은간우에게 테이크다운에서 고전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략하겠다라고 존 존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경기 초반부터 택다운을 계속 의식하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존 존스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은간우와 시릴 간의 경기를 복귀해서 볼 때마다 본인의 자신감이 상승된다는 얘기를 했죠. 은간우를 레슬러로 만든 시릴 간의 그래플링 능력이면 본인은 쉽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인터뷰에도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을 거라고 했는데 말처럼 쉽게 끝냈어요. 정말 쉽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존 존스 챔피언십 매치 15승 무패가 됐습니다. 한 경기 더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계속될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존 존스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밝힌 거는
본인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챔피언에 등극을 하고 3년 정도 챔피언 자리를 유지한 다음에 은퇴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존 존스가 본인의 그 인터뷰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와, 이렇게 쉽게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하고만 존 존스입니다. 시릴가는 어떤 마음이 좀 들까요, 오늘? 시릴가는 진짜 많이 허무할 거예요. 네. 이게 존 존스가 헤비급 월장을 선언했을 때 당시 챔피언이었던 은간우보다 오히려 시릴간이 존 존스한테는 더욱더 위협적인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팬들,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릴간을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잡아냈고 시릴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허무할 겁니다. 그렇죠. 허무하게 만들었던 시릴간의 모습, 그리고 존 존스는 이제 3년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챔피언 무패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일단 존 존스가 지금까지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에 나서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죠. 그런 이제 챔피언 멘탈리티를, 챔피언 DNA 이거를 헤비급에서도 이어갈 수 있었느냐,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어갔어요.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행보 더욱더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틀 매치가 2개였습니다. 존 존스와 시릴간의 경기가 있었고요. 발렌티나 셰브첸코 대 알렉사 그라소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이 셰브첸코의 플라이급 8차 방어전입니다. 장기 집권 중인 셰브첸코에게 도전장을 내민 선수는 알렉사 그라소인데, 높아 안 보인 셰브첸코의 벽 과연 뚫었을까요?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멕시코가 바라는 벨트를 거머쥐기 위해 나섭니다. 알렉사 그라소가 들어옵니다. 알렉사 그라소 선수 원래는 한체급 이 스트로크급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였습니다만 2020년 초에 클라우디아 가델라전에서 체중을 무려 5.5파운드나 오버를 하면서 경기가 아예 취소가 됐었죠. 네, 현재 챔피언 발렌티나 셰브첸코입니다. 무려 7번의 플라이급에서의 방어전 성공하고 있는 이 발렌티나 셰브첸코 여제 셰브첸코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차 방어전에서는 하지만 좀 흔들리는 모습을 타일러 산토스에게 보여주기도 했었고, 발렌티나 셰브첸코와 알렉사 그라소입니다. 23승 3패 그리고 15승 3패의 두 명의 선수고요. 34살과 29살입니다. 신장과 리치는 비슷합니다. 이 타격적인 면에서는 레벨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네. 자, 그라소가 이번엔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좋았습니다. 그라소도 좋았죠. 자, 가드를 굳건히 한 채 상대편의 타격을 견디고 들어가는 펀치였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채 꽂아 넣는 셰브첸코. 네. 그거 들어갔죠. 정신입니다. 알렉사 그라소. 셰브첸코가 이런 타격을 초반에 맞는 건 좀처럼 없는 일인데요. 를 활용해주는 거 셰브첸코 능숙한데. 네. 자, 택다운 시도! 이거는 들어갔습니다! 그라소! 잠깐이지만 넘겼고요. 그리고 몸쪽에 니킥입니다. 그라소가. 더티복싱! 자, 한 면째 펀치를 계속 꽂아놓고 있는 1라운드. 손가락 막힙니다. 그리고 그런데 멈췄죠. 일단 1라운드가. 손잡이로 자세를 바꾸면 역시 셰브첸코 킥다운! 좋았습니다. 야, 킥스로 아래쪽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눕나요? 눕게 하나요? 누웠죠? 자, 머리 밀고 일어납니다. 잡아놨다가 일어나는데 옆으로 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 사이드 완전 먹었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타격을 좀 집어넣을 준비하고 있는 셰브첸코의 몸을 크게 틉니다. 시작하는데요. 셰브첸코가 그래서 크게 자, 저 안으로 또 과연 다시 시도. 그라소가 셰브첸코. 저 안으로 그라소가 뚫고 들어왔을 때 펀치가 생각보다 지금 까다로우니까 셰브첸코가 그 순간순간 몸싸움으로 카운터를 해줍니다. 여전히 지금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타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스위 하면서 때립니다. 테이크다운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효타가 더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맞습니다. 또 잡니다. 자, 셰브첸코 쫓아가죠. 당연히 인지하고 있겠죠. 여기를 날개 갑니다. 굉장히 날개. 그라운드 컨트롤이 4분 30초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카운터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셰브첸코 이 테이크다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뛴대. 롤링 하지만 밀었죠. 아까 반칙이었는데요. 근데 일단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딱 잡혔습니다. 근데 시간이 있죠. 뒤로 넘어갑니다. 또 견뎌내면서 빠져나오는데 머리를 노리고 쳤네요. 길로틴 시도합니다. 자, 키어트를 시도해볼 수 있나요? 그림이 상당히 좀
자,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조여보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번 라운드도 마무리가 됩니다. 깨냅니다. 좋은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낮게 이번 막혔는데. 자, 클린치로 이어가나요? 떨어졌습니다. 자, 그라스가 이번에 셰브첸코의 테이크다운을 견뎌내는 모습. 네, 전진을 더 해야 되는데 테이크다운은 부담스럽고. 네. 지금도 붙었는데 클린치를 응수하는 셰브첸코였고요. 상대편의 타격에 대한 기다는데 그라스 한번 시도해봅니다. 외려 테이크다운 시도해보는 그라소. 이제 완전히 경기를 비교하네요. 좋습니다. 거리 스피드 들어왔는데 뒤를 잡았습니다. 백 탔습니다. 뒤를 완전 탔습니다. 자, 스피드 공격에서 뒤를 잡았습니다. 그라소. 자, 초크를 집어넣고 있는 그라소. 기회입니다. 그림 어느 정도 까요? 보여주나요? 그라소. 자, 목으로 들어가나요? 멕시코가 벨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깊습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30초. 자, 이 30초의 시간 네. 그라소의 시간이 될 수 있나요? 쌤축구 들어가겠습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팔레트의 우아한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나릅니다. 와, 이차기 그 실수에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새로운 챔피언은 바로 알렉사 그라소입니다. 이게 뼈 아픈 실수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잡아서 타서 끌고 가자마자 바로 오른팔 깊게. 제대로 들어왔어요. 원래 목에 확 감기는 건 아니었는데 네. 팔 자체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쭉 조여줘서 네. For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 rear-naked choke and 새로운 챔피언 undisputed fl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여섯 브라이크 타이틀 매치 승자 알렉사 그라소입니다. 와우, 그야말로 이변입니다. 여성 플라이급 새로운 챔피언 알렉사 그라소입니다. 랭킹 6위였던 그라소가 이럴 수가 있나요? 4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알렉사 그라소가 이제 스트로크급에서 플라이급으로 체급을 월장한 선수죠. 스트로크급에서도 타이틀전까지도 가지도 못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 체급을 올려서 7차 방어까지 성공을 했던 셰브첸코를 잡아냈습니다. 누가 알렉사 그라소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사실 이 경기 코메인 이벤트로 잡히면서 너무 시시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많은 팬분들이. 네, 실제적으로 셰브첸코가 압도적인 탑독으로 평가를 받았었죠. 이건 뭐 그라소가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선전만 해도 이거 성공을 한 거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격전에서 알렉사 그라소가 잘하길래 이거 좀 괜찮다. 하지만 그라운드에서는 좀 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 초크란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흐름 참 타격전이 될 것 같았거든요. 두 선수의 모습을 그런데 그라운드에서 더욱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초반에 그라소의 타격이 좋고 실제로 좋은 클린히트를 맞추기도 했죠. 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좀 바꾼 거는 아무래도 경기 초반에 나왔던 셰브첸코의 테이크다운이었죠. 그렇습니다. 계속 셰브첸코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걸면서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오늘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셰브첸코의 첫 번째 테이크다운인데 이거를 지금 그라소가 현재 방어를 잘 했어요. 다리를 지금 뒤쪽으로 빼주면서 스프롤을 하면서 중심면 이쪽에 셰브첸코한테 기대면서 지금 디펜스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셰브첸코가 뒤로 밀고 들어갔으면은 결국에는 그라소가 디펜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케이지에 몰리면서 케이지에서 방어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셰브첸코는 옆으로 이제 백사이드로 돌아가면서 테이크다운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금을 잡고 있거든요. 오금도 뒤쪽으로 같이 빼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확실히 이런 모습에서는 확실히 좀 셰브첸코가 베테랑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도 보시면 이게 돌아가면서 정확히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셰브첸코가 그라소한테 서브미션을 패배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라소의 테이크다운을 유도한 것도 셰브첸코의 테이크다운이 있었기에 또 그라소가 테이크다운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라소가 1라운드부터 타격 전략을 참 잘 짜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원래 그라소는 전형적인 오소독스의 선수고 셰브첸코가 강점은 사우스포 특유의 거리감을 활용한 아웃파이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라소가 이번 경기에서 준비한 거는 셰브첸코의 저 원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본인도 같은 스탠스, 사우스포 스탠스를 섰습니다. 저렇게 되면 반대 손으로 섰을 때보다 타격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라소의 강점인 복싱 연타가 조금 더 잘 나오게 되겠죠. 셰프첸코의 스타일이 무조건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경기를 끌어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공략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도 그라소가 클린히트를 맞추는 장면을 보면은 사우스포 스탠스로 전환을 했을 때 타격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크다운도 셰브첸코가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걸 역이용한 또 테이크다운을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타격전에서 비등해지니까 바로 끌어내렸던 셰브첸코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좀 그라운드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또 그라소가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서 초크를 걸었던 것도 이게 원인이 됐죠. 네, 아무래도 이게 그라소 입장에서는 뭐 초반에 타격을 마친 이후에 셰브첸코의 카운터 테이크다운에 고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약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어설프게 그냥 방어만 하느니 셰브첸코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테이크다운을 걸면서 본인이 타이밍을 뺏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코치진이 경기 중간에 수정을 해서 말을 해줬을 수도 있고 그라스 본인이 경기 중에 체감을 하고 바꿨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이 경기 중간에 그런 변화된 움직임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간다는 것. 충분히 그라소가 챔피언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춘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지식이 깊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마지막 초크는 확실하게 좀 본인이 본능적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라소가 그 피니시 본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셰브첸코가 목 쪽에 디펜스를 먼저 가져갔어야 되는데 약간 안일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찰나를 캐치해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탑 레벨의 그 선수들의 그 차이거든요. 확실히 그라소가 그런 피니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멕시코에서 이제까지 챔피언이 나온 적이 없죠? 네, 일단 멕시코 남성부, 그러니까 멕시코 최초로 챔피언이 됐던 거는 플라이급의 브랜든 모레노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야이르 로드리게스가 잠정 타이틀 획득하면서 잠정 챔피언에 등극하긴 했는데 여성부에서 멕시코 출신이 챔피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사 그라소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부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됐죠. 그 누구도 오늘 알렉사 그라스가 멕시코 최초의 여성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거 상대가 지금 셰브첸코잖아요. 지금 셰브첸코가 남성부와 여성부 통틀어서 현역 선수 중에 가장 긴 방어전을 치르고 있던 선수고 여성부에서 아만다 누네즈의 10차 방어 또 남성부에서는 드미트리 존스의 11차 방어를 노리고 있었는데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기록으로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테이크다운 수치, 컨트롤 타임에서 셰브첸코가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셰브첸코가 지금 그래플링 영역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라소한테 백을 내줬을 때 좀 안일한 대처를 했던 게 패배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보면은 셰브첸코가 확실하게 앞서는데 경기를 가져간 건 그라소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말씀하셨지만 안일했다. 요 끝에 마지막 끝에 실수를 셰브첸코는 두고두고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의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으면은 안정적으로 본인이 또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기를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결국에 1라운드는 그라소가 가져갔었고요. 4라운드도 만약에 그라소가 백포지션에서 오랜 시간 포지션을 점유하면은 라운드 점수 2대2로 가져가면서 셰브첸코가 힘들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스탠딩으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셰브첸코 입장에서는 뉴네스를 만나고 싶었을 텐데 그거는 아직 좀 미뤄지게 됐고 어쨌든 셰브첸코의 시대는 이제 조금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알렉사 그라소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나이가 깡패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셰브첸코가 벌써 30 중반입니다. 네. 알렉사 그라소는 이제 29살로 딱 전성기에 접은 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이 펼쳐진다면은 그라소는 분명히 지금보다 실력이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셰브첸코는 본인의 기량과 신체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2차전도 아무래도 좀 그라소 쪽에 좀 승이 점쳐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라소가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경기를 확인해봤고요. 이제 메인카드 결과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1경기 미들급입니다. 보니컬 선수가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고요. 2경기 라이트급에서는 감로 선수가 3라운드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3경기 웰터급입니다.
라흐모노프 선수가 3라운드 서브미션을 가져갔는데 이거 정말 터미네이터급 싸움이었죠. 현실판 터미네이터를 라흐모노프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맞으면서도 계속 들어가는 모습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저렇게 싸우면은 뭐 질 선수가 없겠어요. 네, 4경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 플라이급에서는 알렉사 그라스가 4라운드 서브미션 승, 그리고 5경기 헤비급에서는 존 존스가 2분 4초 만에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가면서 챔피언 벨트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페트리안 대 메랍 드발리비시. 입니다. 자, 코리 샌드하겐전 이후로 승리가 없는 페트르얀인데요. 사실 바로 전 경기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션 오말리 경기는 미디어 채점에서도 페트리안 승리가 많을 정도로 약간 판정 논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는 메랍 드발리시빌리인데 바로 전 경기에서도 조제 알도를 꺾으면서 기세가 올라올 대로 올라왔죠. 네. 아무래도 또 이게 페트리안이 약간 커리어가 꼬이기 시작한 게 스털링과의 경기였거든요. 또 이게 메랍 드발리비시빌리 하면은 알저메인 스털링이 또 호위무사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도 페트리안이 진짜 패배하면은 스털링 그 체육관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메인 경기까지 예고로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이 경기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UFC 285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저도 다시 보고 싶고 다시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경기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좀 한 줄 평하자면 어떠셔요? 존 존스로 시작해서 존 존스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근데 굉장히 짧게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들 정말 두고두고 다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이 경기들 떠올리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